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3주차 3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데이터베이스 1장 데이터베이스 개념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6장 개체 관계성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시작하기 전에 왜 우리가 개체 관계성 모델을 배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라는 얘기는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듯이 단순히 데이터, 정보, knowledge, 데이터, 인포메이션, knowledge 측면에서의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라는 얘기는 데이터, 인포메이션, knowledge 세 개를 다 포괄하는 그러한 그 광의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저장해 놓은 이유는 뭐죠?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보를 사용을 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는데 우리가 전제 조건이 뭐죠?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정보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정보를 끄집어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어떠한 정보를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먼저 집어넣는 그러한 작업이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을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도구가 개체 관계성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간에는 어떤 가상의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해 주는 것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명문가구라는 그러한 가상의 그 회사가 있습니다. 명문가구는 뭐 하는 회사냐면은 그 가구 생산 유통 업체예요. 가구 생산 유통 업체예요. 그래서 서울 근교에 생산 공장도 있고 직영 매장이 여러 개 있고 한 종업원 수가 약 한 30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의 중소규모의 그러한 가구 생산 유통 판매 업체인데 그 업체에서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문가구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들한테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수업 시간을 통해서. 그때 제일 처음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그럼 명문가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그러면 어떠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어야 되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정보를 집어넣어야 되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개체 관계성 모델이에요. 즉 개체 관계성 모델이란 건 뭐냐면 개체들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어야 될 정보를 어떤 것들을 집어넣어야 되지? 그 다음에 이 개체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를 우리가 그림으로써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개체 관계성 모델을 그리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명문가구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명문가구에 방문을 해서 거기 있는 직원들한테 당신들 정보가 뭐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굉장히 어떠한 정보가 필요하다를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A 정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듣는 사람은 A 정보가 필요하구나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말하는 사람은 A 정보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이 A 정보가 필요하구나라고 듣고 A 에 관련된 정보를 집어넣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원하는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로 서로 필요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뭐가 생깁니까?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켜 줄 수 있는 도구가 이러한 개체 관계성 모델이고 이러한 개체 관계성 모델을 통해서 서로 요구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는 사람이 서로 오해하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작업이 어떤 거냐면은 그 요청기업, 그러니까 명문가구에 가서 명문가구에서 현업 사람들을 쭉 만나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그 230쪽 책 보시면은 230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블루박스가 있죠. 블루박스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자 하는 전문가가 명문가구에 가서 당신네 회사에 어떠한 정보가 필요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을 쭉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말을 듣고 서로 오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뭘 그래요? 이 개체 관계성 모델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그림이 뭐냐? 요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잠깐만 좀 더 크게 할게요. 네, 요거예요. 요 그림이 뭐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말을 듣고 요 그림을 그려서 다시 내가 이해한 게 맞나를 저쪽 그 직원들한테 명문가구 직원들한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 사람은 정확하게 그쪽 회사에서 하는 일을 이해하게 되고 어떠한 정보를 사용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떠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을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개체 관계성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유사한 그림이 나와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이거거든요.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아까 ER 다이어그램이 한 단계 더 진화된 그림 형태가 요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장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뭐 간단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그 회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어떻게 되죠? 아까 얘기했던 이런 그 ER 다이어그램이라든가 혹은 또 이런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이 막 서로 돌아가면서 할 수가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직원들의 사람 말을 듣고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보고 말을 하고 또 어떻게 되죠? ER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막 서로 혼용하면서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다 그리고 말로 하고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6장에 완벽하게 이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오늘은 요 ER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R 다이어그램. ER 다이어그램은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쪽 회사에 가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명문가구죠.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요청한 회사에 가서 그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을 정보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냐면 첫째 어떠한 개체,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이 개체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뭐냐면 개체 관계성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나온 결과가 요거예요. 되게 복잡하죠? 되게 복잡합니다. 그죠?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네모가 있고 마른 목걸이 있고 그 다음에 동글뱅이가 있습니다. 그죠? 동글뱅이가 굉장히 복잡하게 많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는 다 없다고 가정을 하세요. 동그라미는 없다 가정합시다. 그럼 뭐만 있습니까? 여기 보이는 거는 네모가 있고 그 다음에 마른 목걸이 있고 그 다음에 네모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죠? 여기 요거만 한번 볼게요. 요거만 보면은 네모가 뭐예요? 개체예요. 네모가 뭐예요? 개체. 마른 목걸이 뭐죠? 개체들 간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개체들 간의 관계를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개체들이 부양가족이 있고 직원이 있어요. 부양가족이 있고 직원이 있고 부양가족과 직원의 관계는 부양하다라는 관계가 있어요. 부양하다라는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성 집합은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이 됩니다. 관계성 집합은 두 가지 차원 설명이 지는데 하나는 뭐죠? 대응비. 또 하나는 참여도 관점에서 설명이 됩니다. 대응비라는 건 뭐냐면요. 개체 두 개가 관계를 맺는데 1대1 관계가 있고 1대 다 관계가 있고 다 대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자, 1대1 관계는 뭐죠? 그러니까 개체 A가 개체 B가 서로 1대1이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1대 다는 하나의 개체가 여러 개의 개체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다대다는 여러 개의 개체가 여러 개의 개체들과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다대다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걸 학생하고 교수의 관점에서 대응비를 볼까요? 자, 한 명의 학생이 여러 개 과목을 들을 때는 학생과 교수의 관계는 1대 다가 되죠. 맞죠? 그 다음에 한 명의 교수가 여러 명의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게 되죠. 그럼 교수 대 학생은 1대 다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학생과 교수의 관계는 1대 다, 1대 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다 대 다의 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개체하고 B라는 개체가 대응을 비할 때 1대1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하나의 A가 하나의 B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대 다는 어떻게 되죠? 하나의 A가 여러 개의 B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대다의 관계는 여러 개의 A가 여러 개의 B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다대다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뭐냐면 하나의 A가 여러 개의 B다. 하나의 B가 여러 개의 A다. 그러니까 1대 다, 다 대 1의 관계가 결국 뭐냐? 다 대 다의 관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응비가 1대1이면 문자에 한 개가 나오죠. 하나의 A는 하나의 B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1대 다는 하나의 A는 여러 개의 B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다 대 다의 관계는 하나의 A는 여러 개의 B다. 하나의 B는 여러 개의 A다.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우리가 그 개체들 간의 관계를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워서 잠깐 하나 벗고 올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응비를 설명을 할 때는 1대1, 1대 다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문장으로서 설명이 되고 다 대 다의 같은 경우는 뭐죠? 두 개의 문장으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참여도 같은 경우는 완전 참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부분 참여가 있습니다. 완전 참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모든 A는 B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든 A는 B다. 또 부분 참여는 모든 A는 B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모든 완전 참여는 모든 A는 B다. 부분 참여는 모든 A는 B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관계를 해석할 때는 객체들 간의 예를 들어서 A와 B의 관계를 해석할 때는 대응 B라든가 참여도 두 개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데 대응 B는 1대1, 1대 다 같은 경우는 한 문장. 하나의 A는 하나의 B이다. 하나의 A는 여러 개의 B다. 한 문장이 되고 다 대 다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하나의 A는 여러 개의 B이다. 하나의 B는 여러 개의 A다.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우리가 대응 B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응 B 같은 경우는 최소 한 문장, 최대 두 문장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참여도 같은 경우는 완전 아닌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참여 같은 경우는 모든 A는 B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부분 참여 같은 경우는 모든 A는 B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성 집합에서 객체들 간의 관계를 해석할 때는 뭐죠? 미니멈 세 문장, 맥시멈 네 문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문장일 경우에는 대응 B가 1대1, 1대 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완전 부분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맥시멈 같은 경우는 다 대 다가 있을 때 여기서 설명이 두 문장이 되고 그 다음에 참여도일 때 두 개의 문장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혼동이 되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관계성 집합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객체가 있고 객체가 있습니다. 객체가 있고 객체들 간의 관계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리고 이 객체들을 서로 연결시켜 줄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A 객체가 있고 B 객체가 있는데 A 객체, B 객체의 대응 B가 여기 이렇게 1대 1 혹은 1대 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1대 다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의 B는 여러 개의 A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B는 여러 개의 A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 다음에 참여도 같은 경우는 이 줄에 따라서 참여도가 결정이 됩니다. 두 줄이면은 완전 참여, 한 줄이면은 부분 참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계가 C다고 봅시다. 그럼 A가 B 관계가 한 줄이죠. 한 줄이면 어떻게 되죠? 부분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A는 B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B 입장에서는 두 개의 줄이죠. 두 개의 줄이면 이게 완전 참여가 되는 거거든요. 완전 참여는 어떻게 되죠? 모든 B는 A다. 이렇게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 B에서는 이거 1대1, 1대 다 대 다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적어도 한 문장 또는 두 문장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참여도는 이쪽 한 번, 이쪽 한 번. 한 줄이면은 부분 참여, 두 줄이면은 완전 참여로 우리가 설명을 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의 객체들 간의 관계성을 설명을 할 때는 뭐가 설명이 돼요? 미니멈 세 문장. 왜냐하면 참여도는 항상 두 문장이 나오거든요. 참여도는 양쪽에서 있기 때문에 두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응 B가 1대1, 1대 다면은 한 문장이 되고 다대 다면은 두 문장이 되기 때문에 뭐죠? 미니멈 세 문장, 맥시멈 네 개의 문장으로서 우리가 뭘 설명해 줄 수가 있다? 객체 관계성을 설명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혼돈스럽죠? 다시 한번 이거를 실제 우리가 객체 관계성 모델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이 개체 관계성들을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면 첫째, 대응비를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의 A는 하나의 B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한 줄이고 여기 두 줄이죠. 한 줄이면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A는 B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쪽에 두 줄이면은 모든 B는 A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몇 개의 문장이 나옵니까? 세 개의 문장으로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걸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먼저 우리가 뭘 설명하냐면요. 요 동그라미를 빼고 네모만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요거. 그럼 네모가 어떻게 했을까? 부양가족이 있고, 그다음에 직원이 있죠. 그럼 부양가족하고 직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서로 부양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부양가족을 부양하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먼저 뭘 보라 했어요? 첫 번째 대응비율을 보라 그랬죠. 그죠? 대응비를 보면은 직원과 부양가족의 관계는 1대 다의 관계예요. 1대 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한 명의 직원은 여러 명의 부양가족을 부양한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요. 한 명의 직원은 하나의 A는 여러 개의 B, 여러 명의 부양가족을 부양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대응비는. 두 번째는 뭐죠? 참여도죠. 참여도는 한 줄이면은 부분, 두 줄이면 완전 참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참여 같은 경우는 모든 A는 B다. 부분 참여 같은 경우는 모든 A는 B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 부양가족하고 직원의 여기는 몇 줄입니까? 두 줄이죠. 두 줄이면 뭐죠? 완전 참여예요. 완전 참여. 그렇게 해석을 하면 뭐죠? 모든 부양가족은 직원한테 부양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한 줄이죠. 한 줄은 뭡니까? 한 줄은 뭐죠? 부분 참여거든요. 부분 참여는 어떻게 해석이 돼요? 모든 A는 B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대로 해보면 어떻게 되죠? 한 줄이니까 모든 직원은 부양가족을 부양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직원 중에 부양가족이 있다는 얘기는 결혼했다는 얘기죠. 부양가족이 있다는 결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원 중에는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 ER 다이어그램에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한번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요걸 보시면은 개체가 두 개가 나오죠. 프로젝트 부서가 나오고 프로젝트 부서와 관계는 여기에 관리하다라는 게 나와요. 그죠? 그럼 대응비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1대 다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의 부서는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관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프로젝트 관리하는 게 여러 개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대응비가 끝났습니다. 그다음 참여도. 참여도가 한 줄이고 두 줄이에요. 두 줄부터 해볼까요? 두 줄은 뭐예요? 모든 A는 B다. 이렇게 됐죠? 모든 프로젝트는 부서에 의해서 관리된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프로젝트는 부서에 의해서 관리된다. 한 줄이면 뭐죠? 모든 A는 B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부서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부서가 10개가 있으면 10개 부서 중에서 5개는 프로젝트를 하고 5개는 프로젝트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하는 부서도 있고 프로젝트를 하지 않는 부서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한번 요걸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개체가 뭐가 있죠?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고객이 있죠. 제품과 고객의 대응비가 뭐죠? 다 대 다예요. 다 대 다. 다 대 다일 경우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1대 다, 다 대 1이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의 제품은 여러 명의 고객한테 주문된다. 한 명의 고객은 여러 개의 제품을 주문한다. 이렇게 돼요. 두 개 문장이 되죠. 다시 한번요. 하나의 제품은 여러 명의 고객한테 주문된다. 한 명의 고객은 여러 개의 제품을 주문한다. 1대 다, 다 대 1이 되면 그게 뭐죠? 다 대 다의 관계예요. 두 개의 문장이 생겼죠. 그죠? 그 다음에 참여도를 보면은 한 줄이죠. 양쪽 다 한 줄이에요. 한 줄일 경우는 어떻게 되죠? 모든 A는 B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요거부터 해석을 하면은 모든 제품은 고객한테 주문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제품 중에서 잘 팔리는 제품이 있고 팔리지 않는 제품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팔리지 않는 제품. 슬픈 제품이죠. 그 다음에 요건 뭐죠? 모든 고객은 제품을 주문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객 중에는 뭐죠? 실제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도 있지만 뭐만 해요? 아이 쇼핑하러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고객이 제품을 주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러한 그 개체 관계성 모델 같은 경우는 문장이 몇 개 나왔습니까? 4개의 문장이 나왔죠. 뭐예요? 대형비 1대다 다대 1이 나왔고, 그러니까 다대다의 경우는 1대다 다대 1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개의 문장, 참여도 이쪽하고 이쪽하고 2개의 문장. 그래서 4개의 문장으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리라면은 여기서 동그라미는 그 속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 빼고 여러분들이 네모하고 마른 목걸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면은 개체 관계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개체들의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그 기업 조직 내에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어떠한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개체 관계성도를 이용을 해서 그 조직에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떠한 정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개체 관계성도를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나온 우리가 개체들을 어디에 집어넣으면 됩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개체 관계성도에서 개체들 간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2개의 차원으로 대형비라든가 참여도 차원에서 설명이 되고, 대형비는 1대1, 1대다, 다대다 이 3가지 종류가 있고, 참여도는 완전 참여, 부분 참여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대형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1대1, 1대다는 하나의 A는 B이다. 하나의 A는 하나의 B이다. 하나의 A는 여러 개의 B이다. 다대다는 2가지로 해석한다 그랬죠? 하나의 A는 여러 개의 B이다. 하나의 B는 여러 개의 A다. 이렇게 2개의 문장으로서 우리가 다대다를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도 같은 경우는 2줄이면 완전 참여. 그래서 모든 A는 B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한 줄이면 부분 참여. 모든 A는 B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토대로 해서 요 명문 가구의 ER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각각 개체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있죠? 동글라미 같은 거 속성에 대한 얘기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그 6장에서 ER 다이어그램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ER 다이어그램의 기본 개념, 어떻게 ER 다이어그램을 그리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ER 다이어그램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뒷부분에 그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3주차 3교시 데이터베이스 관리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